자, 지지합이에요, 오늘부터. 잠시만요. 실질적이고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성을 추구한다. 실제적인 운동성을 추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뭔가 움직인다, 그리고 행동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움직이고 행동해가지고 결국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뭐 관계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연이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연결된다거나, 사람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일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뭔가 조직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가 추진되고 추구하고 실체적인 이제 이동 변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합이 불편하게 나타날 때는 뭔가 지연 정체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합하는 지지들끼리의 작용성에서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합하는 그 육신적인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한테 이제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 합이 불편하게 작용하면 다른 활동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육합부터 할게요. 네. 육합은 음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부부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합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연 형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렇게 6가지 합이 있는데, 이제 육합에서 중요한 점은 표면하고 이면 관계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수를 갖고 있으면 항상 내 이면에는 어떤 축토의 인자하고 속성이 있는데, 축토가 운에서 오면은 그 모습을 작용을 통해서 드러낸다. 천간합도 마찬가지예요. 천간합 갑기합이 있으면은 내가 갑목인데 기토가 없어도 항상 저 이면에서는 기토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육합 글자들끼리 세트 개념으로 보세요. 짝이다. 자수는 축토하고 육합짝이고, 임목은 해수하고 육합짝이고, 묘목은 술토하고 육합짝이고, 진토는 유금하고 짝이고, 사화는 신금하고 짝이고, 오화는 미토하고 짝인데, 근데 합이 육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삼합도 있고 뭐 방합도 있죠. 하나하나씩 별개로 봐야죠. 만약에 그 원국 안에 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 합이 육합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합이 삼합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방합도 있네.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겠구나, 묶여 있는 게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이 방식을 기준을 삼 때 개개인마다 다 어떤 글자가 쓰기 편하고 어떤 글자 쓰기 조금 불편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간섭에 의해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표면상 드러나고 있는 경자년에는 신축년에 벌어질 일들의 어떤 이면 작용이 다 존재를 한다고 봐요. 반대로 내년 신축년에는 표면적으로는 신축년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자년에서 이어져 온 일들이 계속 존재하겠죠. 임목하고 해수는 순서상으로 이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서로 이면에 그 이면 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그 육합자가 운에서 올 때 드러난다. 합화이론이 있는데 갑기합토 이것처럼 지지에서도 뭐 자축합토, 인해합목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합화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주에서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일단 그 이유는 개개인마다 사주에 간섭자가 너무 많아요. 합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 네. 왜냐면 우리 사주에 글자가 저거 한 글자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변하는 토를 지지에서 어떤 토로 얘기해야 되냐. 사실상 저 토는 에너지로 보는 게 알맞거든요. 근데 에너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저 토를 어떤 천간적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건 실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걸 추구한다로 봐야 되는 게 더 적당한 거죠. 상담할 때는 저는 이런 합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화의 결과물을 오행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다 운동의 순환 과정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합 보실 때는 사준의 다른 글자들과의 일단 그 작용을 더 우선해야 돼요. 자축합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은 합이라고도 보고, 뭔가 비밀리에 진행된다, 합이.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해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다, 조용히. 근데 자축하고 오미는 우리 인자로 봤을 때 그것 자체로 갖는 지연 정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축도 느릴 수 있고 오미는
겉으로는 막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연 정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인해압 같은 경우는 이제 역마성이 뚜렷하고 인목도 역막을 짜고 해수도 역막을 짜죠. 그리고 변화성이 뚜렷하다. 왜냐하면 두 개가 목 운동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빨리 된다. 그리고 묘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연상 연하 인연. 이거 천간으로 하면 요 비슷한 거 뭐 있었을까요? 그렇죠. 무게합이죠. 그래서 연상 연하 인연이다. 차이가 뚜렷한 합이다. 이 차이가 꼭 나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유합은 뭐 육합이지만 삼합 같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사신합형은 유일하게 육합 중에서 형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역마성, 형 작용으로 인한 변화하고 변수가 많은 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미합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난 합인데, 그러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자축합을 드러나지 않은 합이라고 본다면 오미합은 드러나고 뭔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합으로 봐요. 오미합도 역시 지연 정체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육합으로 인연을 맺는 건 아니에요. 삼합으로 결혼하는 분도 있고 방합으로 하는 분도 있고 운에서 합할 때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정규 과정 다 마치면은 인연법 개설할 때 그때 뭐 괜찮으시면은 같이 하셔가지고 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방대한 건 아닌데 인연법을 자유롭게 쓰려면 결국에는 이 천간 지지, 뭐 12운성, 십성, 합충형파, 거기다가 어떤 신살 인연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보실 줄 알아야지 인연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연법을 연습하면서 전체 사주 해석 실력이 계속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 띠를 이 시기에 만났을까를 역으로 이 사람한테 원국에서 쓸 수 있는 배우자 띠는 이 띠, 이 띠, 이 띠가 있는데 왜 이 띠를 만났나? 그럼 이 띠가 이 사람 인연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해 볼 수 있게 되죠.